안녕하세요. 강원에서 수학을 맡고 있는 정다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단 방상고 1학년반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상고 기출 어떻게 해가지고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내신 대비할 때 뭐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그래서 일단 방상고 기출 분석부터, 이거는 빨리 넘어갈게요. 어머님들 보시면은 이제 방상고 어머님들이 거의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내신 대비, 연합반도 내신 대비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뭐 이건 넘어갈게요. 문항수. 일단 학교별로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연합반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단원별로 문항수들을 이렇게 분석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지금 방상고가 지금 21년, 22년, 24년,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이렇게 다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학교의 기준에 맞춰서 보시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부등 함수 쪽에 문항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 이제 평면좌표 이런 식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학교들이 이차함수, 부등식, 이제 평면좌표, 직선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방상고가 원방을 출제해서 원방 문항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학교의 특이점 같은 경우라면은 2차 함수부터 원방까지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제가 표시를 해드리면은, 보통 내신 대비 학교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까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만 잘라서 보신다면은 이제 부등식이랑 직선의 방정식 쪽에 문항수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들이 직선의 방정식, 평면 좌표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부등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자체 교조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특징이 있는데, 특히나 방상고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A쌤, B쌤으로 나눠지고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를 주시는데, 이 프린트가 지금 제가 이번에 기출 문제를 받아서 분석한 결과예요, 이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반 학생들이 기출지를 들고 오면 모든 반의 기출지를 제가 다 분석하거든요, 학교별로. 그러니까 딴 학교도 있습니다. 이거 학교도 말고. 그러니까 대치에서도 제가 뭐 경기용어를 맡아도 경기용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몇 번에 어떤 쌤 프린트로 해서 출처는 어딘지를 제가 분석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학교가 특히나 절반 이상이 모의고사를 출제를 많이 해요. 보시면은 거의 최신년도도 있거든요. 22년 9월. 그러니까 이거는 1학년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란색 부분은 A쌤이 이제 프린트를 주신 걸로 출처가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약간 이 비중이 학교마다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대부분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보육고도 프린트를 주고 다른 학교들도 프린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에 좀 집중적으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일단 이번에 방상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방상고 1번 문제가 이게 이제 프린트로 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제가 밑줄도 쳐놨는데 1,0에서 3,0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바뀐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숫자가 여기 뒤에 조금 바뀌었죠. A에서 마이너스 3A로 바뀌었어요.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2017년은 고1 11월 교육청인데 이렇게 프린트를 주고 방상고 5번에는 출제를 했는데 디귿이 다 바뀌었어요, 벌써 이미. 근데 디귿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디귿만 살렸어요. 디귿만 살렸는데 보시면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요거 부분이 조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숫자가 조금 바뀌었죠. 50에서 34로 바뀌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어렵게 변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6월 교육청 해서 위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기출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신다 보면 될 것 같아요. 5와 8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프린트라든가 이런 거는 받으면은 선생님한테 공유를 해서 반드시 유사용을 꼭 받아야 됩니다. 어머님들 보시면은. 네.
얘도 보시면은 내용이 지금 기억은 똑같은데 디귿까지도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또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니은을 두 개로 만든 거예요. 분리를 시켜서. 예.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학교들이 모의고사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 연도를 많이 써요. 이유인 즉슨 제가 이거를 계속해서 확인해 본 결과 22년도 거, 21년도 거는 시중 문제에 안 풀려져 있어요, 문제. 예.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에 안 풀려 있다는 게 17년 거는 시중 문제집을 어느 정도 찾으면은 학생들이 그냥 책을 사서 풀면은 다 있어요. 웬만한 것들은 비슷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22년 거는 시중 문제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주는 거는 대부분 기출지 위주로 유사유형을 찾아주거든요. 예. 그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빗셈 프린트는 이렇게 해서 변경을 했고, 좀 추가되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첫 줄, 둘째 줄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 내용은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로. 그리고 20년 거. 여기 이 문제의 특이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쉽사리 손을 대지 못한 거예요. 저도 예상을 했고, 이미. 예. 그래서 보시면은 숫자만 딱 바뀐 거예요. 예. 이거는 함부로 건들면은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들도 있다라는 걸 학생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교재를 방상고뿐만 아니라 연합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유사유형을 만들어주거든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지금 프린트해서 준 내용이고, 이제 내신 대비 때는 모든 걸 기출지로만 줍니다. 압구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낸 거예요. 얘네들 보시면은 기은, 이은, 디귿이 아니라 기은, 이은, 디귿, 니을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낸 거죠, 이렇게. 얘의 출처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밑에 내용 보시면은 50이야 자연수 n, n의 개수 50이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똑같아요. 그래서 또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잠실고에서. 예, 2017년 거라서 22년 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최근에 보성고에서 낸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최근 기출지에서만 찾을 수 있는 거죠. 22년 거라서. 그렇게 보시고, 언남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문항을 냈는데 얘는 문제를 많이 바꿨어요. 똑같은 뒷문장은 똑같은데 안에 있는 문자들이 조금씩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많이 못 바꾼다 했잖아요. 근데 문제를 못 바꿨는데 경기여고에서 그대로 또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단대부고에서는 그림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해서 정확하게 이제 풀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광산고의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다른 학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프린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중 교재만으로는 절대로 해결을 볼 수 없어요. 저도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러지만은 학생들한테 시중 교재를 그냥 주진 않아요. 센, 블랙라벨 이렇게 절대 주진 않아요. 기출지와 다릅니다, 본인들. 네, 기출지랑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쓰셔야 되고, 대부분 학교들이 도형 난이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방이 들어가건 안 들어가건 학교 간에 원의 방정식은 특히나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화목에 일단 방상고를 맡고 있고요. 나머지 수업들은 다 대치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목 1회 수원을 진행할 겁니다. 수원 개념인데, 네, 수원 개념을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4번 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트랙 반복을 시키는데 교재는 항상 자체 교재로만 쓰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대표문항, 실전, 심화까지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서 교재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다 대부분 문항들을 대표 문항을 잡을 때 뭐 센의 대표 문항 이런 거 절대 잡지 않아요. 네, 절대 잡지 않고 기출지를 전체 다 분석해서 그거에 대한 송파, 선초, 강남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문항수의 배치를 본 다음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항 많이 나오는 문항들을 대표 문항으로 선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들고 왔는데 이 문제가 센에는 없습니다. 블랙라벨도 없습니다. 근데 기출지는 출제돼요. 그 비중이 거의 한 5%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못할
못할 정도의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풀어와야 되는 문항인데 이 문제를 학생들이 찾을 수는 없어요. 어디 있는지 찾을 수는 없어요. 출처를. 예. 왜냐면은 어떤 특정 교재, 여기서는 교재를 쓸지 모르겠지만 TOP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교재가 있는데 탑이라고 해서 그 교재에도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 문제를 출제한다는 거죠. 예. 당연히 다른 학교들도 대부분 출제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번 유사 유형을 실전 문제를 풀리고 대표 실전 심화를 풀리고 그날 바로 그 유사 문제를 또 풀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인 거예요, 이거는. 다른 학교의 중상부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문항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거 내신 교재라서 중동, 양천, 서문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중산이에요. 네. 그리고 좀 더 어려운 거는 제가 학교 기출지에서 못 찾아서 시중 문제집을 그냥 뭐 한 5년 전 교재거든요. 네. 지금은 지금 변형이 돼서 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좀 더 어려운 걸 또 이렇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편입니다. 예, 그래서 그날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테스트를 보는데 테스트는 웬만하면은 여기서 숫자 변형만 시킵니다. 예, 숫자 변형만 시켜서 학생들이 좀 더 연습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바꿔버리면 학생들이 혼란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뭐 문항을 크게 안 바꾸는 상태에서 학생들한테 좀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네 번 돌린다 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방산 수업하면서도 연합반 수업하면서도 제가 진도를 빨리 한 트랙 더 돌고 나서 학생들의 수업 진도를 보고 과제 난이도를 보고 얘는 그 당시 때 바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는 유형이 보시면은 앞에 뭐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있는데 학생들이 설명을 듣다 보면은 3번 유형이 약하잖아요. 그럼 이것만 따로 그 수업 전에 만들어서 따로 줍니다. 그러니까 추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매 해마다 다르고 반마다 다르고 구성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4번을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보통 공부를 하면은 뭐 혼자서 공부를 하지만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혼자서 과제라 이러면은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는 학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좀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저희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 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클리닉 당연히 하겠죠. 모르는 거 질문할 수도 이거는 보통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외 것들을 보시면은 조금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손글씨를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업 중의 내용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손글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재가 이렇게 손글씨가 다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예, 왜냐면은 저희 방상고 1학년 학생 예시를 든다면은 필기를 굉장히 꼼꼼하게 해요. 근데 이 꼼꼼함이 제 수업을 못 따라가요. 저는 천천히 하지만은 정확하게 뭔가를 적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내용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필기를 하라 했어요. 추가적인 내용들. 그 여학생은 이게 왜 나왔까 이런 걸 다 적는 학생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좀 더 꼼꼼하게 적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학생이 또 수업 따라가기 편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활용해서 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수업 보시면 알겠지만 한 번 듣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어머님들 한 10% 20% 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업 내용을 이제 한 번 더 복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혼자 공부할 때 힘드니까 이런 것도 만들어 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제 내용에다가 개념도 따로 적어놓고 그 개념에 대한 유형도 따로 적어놓고 이걸 보면서 옆에 문제를 좀 풀어라. 자, 근데도 힘들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어요. 네, QR코드에 찍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 카페로 통해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유형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유형의 문제들까지 영상으로 다 컷 편집해서 다 찍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한 4-3 문제를 듣고 나서 안 풀리는 유형들을 풀면은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유형들이 다
영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업은 항상 빔 프로젝트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시 들을 수 있게끔 학생들한테 링크를 꼭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듣고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집에서 영상을 따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는 거죠, 항상.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는 수준별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개념해서 이렇게 과제 한 박스에 개념이 주어져 있고, 유사, 유형, 링크까지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 바닥, 보통 두 바닥 정도의 같은 유형이 묶여져 있거든요. 여기에 또 난이도별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이제 쉬운 내용,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하, 중만 풀어야 되고 어떤 학생은 하만 풀어야 되고 어떤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온다, 하, 중, 상까지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 구성도도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개인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과제.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영상이 지금 잘 안 보이는 상황인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이쪽은 제가 뒷부분에 확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과제에 기본부터 A단계, B단계, C단계 이렇게 과제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단계, B단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답률, 정답률을 분석합니다. 지금 이 학생을 보면은 B단계에서는 오답률이 56%거든요. 그럼 B단계를 많이 받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과제 프로그램이 다 접속이 돼 있어서 그 안에 다 연결되게끔 돼 있어서 엑셀로 이렇게 한 학생에 맞춰서 다 저장이 됩니다. 네, 계산 실수, 개념 부족, 유형 스킬 부족 뭐 이런 식으로 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전에 개인 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한 학생의 기준표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단원에 이 학생이 이 유형을 몇 문제 풀었는지의 내용이에요. 보시면은 2단원을 246문제를 풀었고 각 유형의 정답률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면서 어떤 학생과 클리닉을 했는데 제가 클리닉을 하면서도 이 표를 보면서 애들 뭐가 부족한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 학생은 어느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다는 거를 확인하면은 그것만 따로 개인 과제를 만들어줍니다. 네, 그것만 따로 개인 과제를 만들어줘서 그 유형이 잡힐 때까지 개인 과제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자체 교재를 쓰거나 자체 과제를 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어머님들. 이게 만약에 그냥 쌤 문제집을 쓴다, 1품 문제집을 쓴다 이렇게 분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느 유형이 빠져 있고 어느 단원에 부족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에 거쳐서 공을 들여서 유형을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뭐 특정 단원이나 특정 유형이 부족하면은 계속해서 개인 과제를 내줘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따로 공통 과제는 정확하게 나가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개인 과제. 학생들이 이걸 더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가 약한 파트를 정확하게 풀고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주면서 학생들한테 체크를. 여기 보시면 학생과 상담할 때의 약점 체크 유형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상담할 때 이 유형의 점수가 낮네? 이 문제 3문제 풀고 이 유형 점수 낮네? 4문제 더 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또 작성해서 학생들한테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게 이렇게 보면은 학생한테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생 이름만 딱 적히는 거예요. 날짜랑 해서 회차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18회차, 지금 3월달 내용을 제가 잠깐 들고 왔는데, 이 학생은 한 34회차까지 받았어요, 벌써 이미. 예, 자기 유형 부족한 것만 계속 받았어요. 근데, 기본 과제도 충실하게 하는 학생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 내용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여기 적어드렸지만, 이제 방상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방학 특강으로는 방상고 대상이 아닌 수원 개념인데 이제 하목 1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방학 때 9시 수업하고 6시 수업 진행 사이에는 무조건 비워둬요. 네, 학생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기 위한 클리닉.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을 이제 2시하고 5시 항상
참석을 해서 학생들이 과제라든가 오답 같은 거를 정확하게 마무리하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그때 부릅니다. 약간 강제성도 띄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강제성도 띄고 있습니다. 과제가 안 되면은 정확하게 와서 저 기준에 항상 수업할 때 기준에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커트라인까지 안 되면은 학생들 남겨서 시키는 편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제 소개는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따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